선생님이 요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정리한 세 가지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역할, 그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와 부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차이 갖고 있는지 요 차이점. 세 번째가 우리가 형용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계속적 용법, 한정적 용법. 요 두 개. 그래서 한정적 용법은 관계사, 계속적 용법은 보어. 즉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요 세 가지 영상을 줄게요. 이건 동영상으로 내가 자기주도 학습. 동영상을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동영상 수업을 좀 듣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건 예문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문. 예문 3개를 필기 적어 오세요.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들어야 이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고3 수업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문제를 푸기 위한 기본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보충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결국엔 뭐냐? 주어, 동사. 쉽게 말하면 동사에 다자가 붙으면 뭐뭐합니 다라고 끝나는 것 자체가 주절이다.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동사는 다자로 끝나지 않죠. 이거는 접속사가 품어낸다. 이렇게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왜 관계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여기 나와요. 여기에 나옵니다. 왜 관계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됐냐? 명사가 생략돼서 그렇다. 이 명사가 이 명사와 겹치기 때문이다. 그럼 분사구문하고 똑같죠. 명사가 생략되면서 생기는 현상, 형용사. 근데 이름이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접속대명사죠.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지. 그 대명사가 주어니까 주격이다. 주격관계대명사. 그래서 리스토어는 스토어 자체가 저장하다니까. 리가 붙었다는 것은 다 썼단 소리예요. 다 썼던 거를 다시 채우는 거니까 회복이죠. 회복하다. 다시 말하면 돌려주다. 돌려주다니까 반환하다. 이것을 반환했죠. 그들은 반환하였다. 이것을. 자, 여기 나와 있는 the following year. 착각하지 말자. 예를 들면 yesterday가 명사가 아니듯이 어제라는 게 명사가 아니죠. today가 명사 아니죠. 부사죠. 전부 다 시간부사. following year도 그 다음 해에 부사. 영국의 프랑스 파리 평화조약에 의해서 돌려주게 되었다. 방금 짧게 설명했지만 이 개념 주격, 관계, 대명사, 접속사와 대명사, 대명사가 겹친 것은 빠진다. 그래서 이 안에 대명사를 집어넣죠. 주격, 관계, 대명사. 꼭 예문을 암기하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빠져있는 부분, 즉 접속사 기능을. 잉글리시가 영국이니까. 영국 사람. 국가를 이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수로 쓸지 people로 쓸지는 글을 쓰는 사람의
사상이 중요한 거죠. 동물을 가축이 아니라 반려견으로 볼 때는 후로 쓰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를 그놈, 그것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그 애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물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것들은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걔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걔네들로 본 거죠. 영국을 그놈들은,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 개념, 아이디어가 뭐냐에 따라 틀리죠. 컨셉이 나는 영국은 사람으로 보겠다. 그러면 후죠. 얘네들을 대수나 위치를 썼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생략된 대명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유격도 가능하고 주격도 가능하고 목적격도 가능하다. 그래서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의 다자가 끝나는 게 주절이니까, 얘는 뭐뭐하는이니까 얘는 형용사. 그죠? 그래서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격이다. 그래서 캐나다로부터 그죠? 온 그 방문객들이 이렇다. 그 다음에 그가 만났다. 목적격이 빠져 있다. 그 다음에 얘를 한 단어로 보죠. 우리가 my를 주어로 보진 않잖아요. My is best.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명사를 포함해야 이걸 한 단어의 주어로 완성시키지. 그러니까 family를 포함한 소유격이어야만 이걸 하나의 단어로 보죠. 이렇게. 그래서 소유격이다. 그 다음에 콤마가 있냐 없냐가 여기에 선생님이 예문을 잡아둔 게 있습니다. 이 예문 꼭 필기해 오세요.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한정적 개념이다. 일단 이것만 적어두세요. 한정적. 근데 콤마를 찍으면 한정을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한정을 하지 마라. 그러면 뭐를 하란 소리냐? 이어서 해석하자. 이어서 해석하란 말은 뭔데?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턱시도란 하고 대표명사야. 모두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한정이라는 것은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분적. 식물은 식물인데 모든 식물은 이렇다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식물이다라는 거지. 어니언은 파죠. 그린 어니언. 그냥 어니언은 양파고. 그린 어니언이라는 것은 이런 특정한 식물이다라고 부분적, 특정적. 얘는 대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청와대. 그러면 영어로는 블루하우스인데 블루하우스를 부분적, 특정적으로 보지 않고 대표명사로 봅니다. 파란색 집 이렇게 보지 않고 대표명사.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유한 명사라고 본다. 고유. 이것만 존재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본다. 다만 이 계속적 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앞문장 전체를 잡아줄 수 있다. 내가 엄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엄마에 대한 선행사가 아니라 내가 엄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이거 이렇게 앞 내용 전체. 그게 콤마를 찍은 계속적 용법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 내용 전체가 앞 문장 전체 앞 문장 내용 전체가 made him ill at easy. 이 표현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at easy는 쉽게란 표현이 아니에요. 편안한이에요. 편안한. 그래서 이거의 반대말을 쓸 때는 ill at easy를 쓰시면 불편한이죠.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콤마에 관련된 단어를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콤마,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중에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릴게. 여기는 사용 가능, 불가능. 요건 좀 외우자. 관계대명사 중에 콤마를 찍고 쓸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that이죠.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것 중에 관계부사, 그러니까 that 외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that 외에는 다 가능. 관계부사 중에 사용 가능 것이 시장이에요. 시간과 장소. when과 where는 가능합니다. 뭐가? 콤마가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만 구분하자. 이렇게. 관계부사는 된다. 요 두 개만 된다. 나머지 대 빼고 다 된다. 안 되는 것은 요 두 개만 된다.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이렇게 나눠서 요것만 조금 외웁시다. 대신에 조심할 점은 수능 고3 9월 모의고사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산소. 명사 뒤에 쌍콤마는 보충 설명이죠. 뭐 이렇게 보충 설명이 나오고 대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는 주어가 빠져 있어서 동사가 바로 왔죠. 그러면은 콤마 뒤에 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지 마시고 계속적 용법이 안 된다는 거지 쌍콤마는 상관없어요. 얘 이렇게 수식할 수 있습니다. 얘는 맞는 거였어요. 그때 선택지 1번으로 나왔는데 얘는 맞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운 대로 틀렸다 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쌍콤마는 보충 설명이다. 계속적 용법의 개념이 아니다. 대표 명사로 본 게 아니다. 이런 산소. 체내에 들어가 있는 산소. 이런 식이. 그 다음 문제를 이제 바로바로 풀게요. 요거는 관계부사는 나중에 개념을 정리하시면 알겠지만 여기 예문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이제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알겠지만 관계부사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푸세요. 자, 선행사가 누구냐에 따라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행사는 명사일 뿐이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야. 얘네들이 대신하는 것은 뒤에 붙은 대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명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결정되는 거지 선행사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관계부사는 관계전명사로 바꿔라. 부사와 관련을 시키지 마시고 여기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누구랑 빠졌을 때? 전치사로 함께 빠졌을 때.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문장의 주요 성분인 명사가 빠지면 우리가 그거를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게 생략되니까 그게 생략돼서 이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대명사가 빠졌는데 전치사가 같이 빠질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관계대명사와 전치사를 포함한 쉽게 말하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사인데 부사라고 말을 붙이면 이 명사하고 관련이 없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니 겹치는 대명사를 둘 다 뺀 거다. 다만 하나는 전치사를 붙인 거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이제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선행사가 누구냐가 아니라 대명사와 전치사 대명사, 즉 전치사가 있냐 없냐의 문제다. 이렇게 풀어야 이것도 잘 풀립니다. 무슨 말이냐? 해석을 할 때 관계대명사는 해석의 편리성을 위해 생긴 거예요. 문법상으로. 그럼 보세요. There was a time. 이런 시대가 있었다. In the time.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설명했으니까 in the time, in which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when인 거죠. 그렇게 해야 해석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에는 가격이라는 것이 거의 일정했죠. 이런 느낌으로 갖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원어민들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대명사로 이해합니다. 대명사. 이 명사에 대한 설명. 대명사예요. city, 그 대명사의,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만 뒤에 문장이 he live니까 live in the city예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한 거죠. 도시를 설명한 게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in the city니까 외워져. 선행사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뒤로 가서 뭘로 쓰였냐. 이유니까 in the reason이죠.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이니까 실제로 니네들 수능 지문을 보면 where보다는 in which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이게 직관적이잖아. The city in which, 그러니까 in the city. There is no reason for which.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편리하다고. 그죠?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 For which? For the reason이에요. 뭐 해야 할? 그들이 여기에 있어야 할, 그들은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For the reason.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For which.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전치사 대명사니까 부사로 y로 바꿀 수 있는 거죠. There, this is the way. 이것이 방식입니다. 뭐한? In the way.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in which를 써도 되고 요즘은 그냥 that을 써버리죠. This is the way that. 이런 식으로. 다만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선행사와 관계부사는 너무너무 명확한, why는 이것만으로도 이유가 되고 how는 이것만으로도 방식이 되니 그냥 선행사를 없이 써버립니다. 명사가 없어버려요. 명사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 거야. 이러한 이유, 이러한 방식. 그래서 명사를 생략해버리면 얘 문장 자체가 명사절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관계부사 중에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 명사절에 있는 WH, 의문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해석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왜 그랬냐? 말해봐. 이거랑 그 이유를 말해봐랑 거의 똑같아요. 대체 네가 공부한 방식이 뭐냐? 방법을 물어봤다라는 것과 질문한 것과, 그죠? 어떻게 했어? 를 말해봐. 이렇게 한 거랑 네가 공부한 방법을 말해봐랑 똑같아요. 그래서 관계부사와 명사절, 관계부사,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는 거의 의문문하고 똑같아요. 의문문이 명사절이잖아. 문법적으로도 똑같고 명사 자리로 들어갔으니까 문법적으로도 똑같고 해석도 똑같고 그래서 거의 구분이 안 간다. 그렇다면 그냥 부사와 관계부사, 그냥 대명사와 관계대명사는 무슨 차이가 있냐? 대명사에 접속사를 합치면 관계대명사인 거고, 부사라는 단어 자체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하죠. 전치사 명사, 선행사니까 전치사 명사에 접속사를 붙이면 관계부사입니다. 접속사 기능이 있냐 없냐의 문제다. 즉 다시 말하면 그녀의 집 주변에서 그죠? She showed me around her house. 그러니까 show around는 구경시켜주다죠. 집을 구경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집은 매우 cozy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나타냈으니까 where를 써야 되나? 그렇지 않다고. 선행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명사가 그 명사가 어디로 쓰였냐? 전치사랑 쓰였냐? 전치사랑 안 쓰였냐? 다만 동사가 두 개니까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대명사 자체만으로는 문법에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다. 동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동사 두 개를 연결하려면 that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접속사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내려가서 이거는 다 외우시는 게 한 번씩은 써봐야 됩니다.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을 them, of, 그들 중 all, most, have, 뭐 none, 여러 가지 부분 주어가 올 수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부분 주어가 왔을 때 1번 접속사를 집어넣던가 and them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쓰면 맞아요. 아니면 all of which를 쓰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 접속사와 대명사를 쓰던가 아니면 합쳐서 쓰던가. 여기다 또 and 쓰면 맞아요. 근데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and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도 틀립니다. 그 다음 10번 보시면 우리는 5시에 떠났고 그때니까 시간을 뒤로 돌아갈 때 이렇게 가져가라고. 5는 at 5 그리고 at 5예요. 접속사, 전치사, 명사. 그죠? 그러면 접속사와 명사를 합쳐서 at which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when이고. 그러면 그 at which가 여기 딱 보면 뒤에가 at 5예요. The gate was closed at 5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될 수 있으면 앞에 있는 선행사의 해석을 살리는 걸 선호한다. 그래야 더 직관적이니까. at which. 5가 which니까. 대명사. 그 다음에 에디슨이 10살이었을 때 가족들이 enroll him. 어디에 명단에 집어넣다죠. 등록시키다. 롤이 명단이니까. 여기라는 짐네지엄, 어떤 체육관에다가 등록을 시켰는데 그곳에서 in the gym이죠. 그 gym에서 일어난 일이 he can come to possess, 뭔가 소유하다. 의심을, 권위에 대한 의심을 갖게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in the gym. 거기에 접속사 and. 그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는 대어는 안 되고 그곳에서니까 in which를 쓰시던가 한 단어로 where를 쓰시던가.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죠. in the gym. 함정 문제를 잠깐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틀리죠. 이 함정 문제는 주로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이겁니다. 어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앞에 명사가 1이 있고 명사 2가 있단 말이야. 근데 관계대명사를 여기에 맞춰야 되냐 여기에 맞춰야 되냐. 예를 들면 who가 있다고 치자. 근데 여기는 단수고 여기는 복수야. 그럼 여기다 is 써야 돼, are 써야 돼. 그러면 이거를 언뜻 보면 어법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 어떤 명사 설명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얘는 사람이고 여기는 사물일 때 which를 쓸래 who를 쓸래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문법 문제가 아니라 해석 문제다. 왜? 얘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니까 명사의 정의를 봐야죠. 쉽게 말하면 is not a national of that country. 그 나라의 국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람이냐 나라냐죠. alien은 이제 외계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외국인, 낯선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사로 바꾸면 alienate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사로 뜻이 뭐냐? 소외시키다예요. 너는 이방인. 너 누구니? 나 너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alienate이에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그러면 외국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또는 그 나라에 있죠. 근데 그 나라가 국적이 아닌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국적이 아닌 거야? 그 나라가 국적이 아닌 거야? 나라가 국적을 가자? 사람이 국적을 가자? 여기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아까처럼 야 영국도 사람 취급할 수 있는데요. 그 나라의 내셔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of that country. 그 나라에. 그 다음에 그는 티칭을 가리키는 잡을 그만두고요. 햄스테드로 이사 갔어요. 햄스테드는 이런 곳이죠. 젊은이들 라이터들의 중심, 그때 당시, 그 나라, 그 시대, 그 시대의 젊은 작가들의 중심지였습니다. 했을 때 그 시대를 설명하는 거냐, 아니면 햄스테드를 설명하는 거냐, 요거죠. 뒤를 봤더니 그는 중고 책방에서 일을 했대요. 그 시대에 아니면 거기서. 해석 문제죠. 그 시대에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시대에 다른 일은 절대 안 했어요. 아니면 그곳에 가서는 이 일을 했습니다가 맞아요. 그곳에서 일을 했다. At the place. 그쪽에서 또는 in the city. 저게 city라면 그 나라라면 in the country겠죠.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는 이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즉 해석 문제다. 해석 문제. 해석 문제인 거지 어법 문제, 문법이 아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에픽센터라는 표현은 조금 알려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네가 알아야 되는 문장이니까. 에픽이 뭐냐면 주변 그래서 이 주변 로그 덧이 덧붙이다가 뭐죠? 덧붙이다? 덧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끝맺이 추가되는 말. 에피데믹.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걸린 병이에요. 그래서 대유행병. 에필로그, 에피데믹, 에픽 페일. 에픽 페일은 뭐냐면 수능에는 근데 요즘은 이게 하도 유행이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이슈니까. 에픽 페일이 뭐냐면 유튜브 같은 데서 짤 있죠. 짧게 나오는데 에픽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실패하는 아주 이것부터 해야겠구나. 에픽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변 사람들이 다 읽은 글. 대서사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장대하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이라는 뜻이 거기 옆이라는 소리입니다. 살짝 옆에 덧붙인이라는 뜻도 있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걸렸다라는 웅장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웅장한. 그러니까 에픽 로그는 웅장한 말이 아니라 덧붙이는 말이고 옆에 겹붙인 말이고 에피데믹은 옆 사람이 다 걸린 거니까 웅장한 병이고 에픽은 대서사시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에픽 페일이라는 것은 니네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짤 중에 요즘 막 그러대요. 유튜버들이 웃음 참기 챌린지 하면서 틀어놓은 것들이 대부분 에픽 페일이에요. 정말 실패는 실패인데 웅장하게 실패한 거. 예를 들면 스케이트보드 막 그 난간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죠? 가랑이로 떨어지는 거 막 우와 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완전 크게 실패한 거 이런 거. 짤. 그러면 이 에픽 센터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진이 났어요. 여기서 지진. 그럼 땅속에서 났겠죠. 그랬을 때 그 바로 위 진앙지가 에픽 센터예요. 얘를 중심으로 그 지진이 일어난 수직으로 올라간 곳 진앙지. 그 진앙지가 에픽 센터, 즉 중심지란 소리예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의 중심지였죠. 3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뭡니까? 명사가 두 개 있을 때 누가 진짜냐지. 그럼 누가 진짜냐를 뭘로 판단해? 느낌? 아니야.
뒷문장이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장소인지, 나라인지 사람인지. 3번은 뭐겠습니까? 바로 많은 케이스. 그 케이스에 붙여야 될 전치사가 in the case잖아. 그 상황, 그 경우 속에서 일어난 일이 얘죠. 그러면 그 경우 속에서를 방법으로 봐야 될지, 해석으로 보면 그냥 우리말로 해석만 해버리면 이건 방법 아닌가요, 선생님?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속에서,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인위치죠. 장소적 개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진짜 경쟁자를. in the case, 그 상황 속에서, 그 경우 속에서. 경우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또 이렇게 가지 말고 in the case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where보다는 in which가 훨씬 더 많이 써요. 그걸 굳이 동의어로 바꾸자면 장소적 개념으로 본 것 뿐이죠. 4번은 누구를 조금 참고하시냐면 답안지의 61쪽. 61쪽을 예전에 공부했습니다. 그녀가 믿는 남자 아니에요. 그녀가 믿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기사가인 남자예요. 김기사, 이 기사 말고 이 기사. 기사 알아요? 기사? 전사. 기사도정신. 기사. 뭐를 하고 있는? 아머를 입고 있는. 아머가 뭔지 아세요? arm이 뭔지 아세요? arms. 예전에 한번 했지. 팔도 있지만 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 중에 뭐니까 나를 둘러싸는 것. 갑옷이란 뜻이에요.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 있는 그녀만의 기사인 그 남자와 결혼을 했죠. 그녀가 믿는 남자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얘는 그럼 뭔데? 그녀가 생각하기에. 있잖아,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들. 야, 내 생각에는 있잖아 라고 문장에 삽입구를 쓴 거지. 그래서 주어가 빠진 거다. 역시 두 개가 있을 때 누가 진짜냐죠. 아까는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가 누가 진짜냐고, 여기는 뒤에서 그 동사가 누가 진짜냐고. 역시 해석 싸움이죠. 이제 여기 이제 느낌 뭐죠? stone tool이라는 명사가 하나 있고 앞에 사람이라는 명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stone tool로 가야 될지 사람으로 가야 될지죠. rely on이니까 traditional product에 의존하는 기구입니까? 의존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으로 가면 후가 가겠죠. 그래서 나는 알게 되었죠. 이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것이 뭔데? 관찰과 같이 사는 것.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어떤 사람들? 1번 스톤 툴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하는 사람들? 여전히 여기에 기대면서 사는 사람들. 이 두 가지였던 거죠. 오케이? 역시 명사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으면 해석으로 명확하게 따지는 것이다.